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1년 만에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접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상 지역의 반대 여론에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계획까지 나오면서 표류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군공항 이전 비용 재산정도 늦어지고 있어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만에 열리는 상생협의회에 군공항 문제를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사전 논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이전 비용을 만든다는 정부의 기본 틀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방식, 국가사업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12월 3일 우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낼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선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대선을 앞두고 집중할 새로운 상생 과제 9건도 함께 논의됩니다. 장성 심뇌혈관센터 유치 같은 시급한 현안에 힘을 모아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시도가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감한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는 양 시도의 태도 변화는 협의 이후 나올 발표문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소재 여가 모임과 관련해서 16명이 확진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소재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3명이 추가되는 등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14개 시군에서 3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양과 무안 지역에서 목욕탕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에 격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그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차 부품 산업을 선도할 기술지원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광주가 친환경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기 안전측정 시스템입니다. 대형 버스 등 모든 차종의 전기파 측정은 물론 전기 계통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로 현대 자동차가 보유한 시설보다 배가량의 규모입니다. 고사양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비와 시비 등 3천여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용 부품 개발 장비 180여 종이 갖춰졌고 50여 종의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기대는 큽니다. 친환경 등 미래차 전환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기술 개발 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접 사이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현대 기아차가 시험으로 강주로 오면서 또 강주 기업들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시너지를 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지역 100개 업체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친환경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GGM 자동차 공장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본격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6년의 사업 끝에 최첨단 친환경차 부품 설비가 구축되면서 그동안 내연차 중심에 국한됐던 광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차 전장 산업의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장성의 한 종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0월에 해당 공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고발장이 노동청에 접수됐지만 2달 가까이 방치된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1시 20분쯤 전남 장성의 한 종이공장 직원 37살 황모 씨가 기계에 몸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이 상자를 쌓는 작업장에서 황 씨는 상반신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기계 아래로 떨어진 종이 상자를 줍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식이나 호흡은 다 있으셨고 통증을 좀 심하게 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얘기를 좀 제대로 못하는 정도.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은 노동청은 유사시에 기계 작동을 멈추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작동 불량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고가 나기 2달 전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정황 100여 건이 드러나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청에 현장 점검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조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이 하루만 빨리 현장 조사를 나갔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전에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사가 늦어졌다는 게 노동청의 해명입니다. 위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피고발이라든지 대상자가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건조까지 차분하게 진행할 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작업자분이 다치셔가지고.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와 설비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부두에서 선박 구조물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서 35살 A씨가 숨지고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장치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1에서 3도가량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광주가 0도 안팎, 광양과 곡성 등 일부 지역으로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졌고요. 밤에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영하권 추위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현재 기온 장성과 담양 0도로 춥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과 함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7도, 여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진도와 완도 1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0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로 여전히 꽤 높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남 북부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8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보다 9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방역 조치 완화로 이번 확산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했지만 업종 간 회복 속도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 발령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력 기자재를 재활용하는 재제조 산업 기반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까지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 산업단지에 국비와 지방비 등 119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전력 기자재를 신제품으로 복원하는 성능 평가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도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군 나노산단에 들어서면 광주 전남의 상생형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